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또 한 번 트럼프가 분위기를 주도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데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약세 보였습니다. 부디 오늘장 큰 변동성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눈부터 폭설이었던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도 다소 추웠습니다. 27일 수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트럼프발 대설, 재설은 연기금이입니다. 트럼프 측 인사의 칩스법 비판, 이에 반도체주들이 미끄러지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죠.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 다시 2,500선을 내주기도 했으나 이때 재설 작업,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지지해준 건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섰던 연기금이었습니다. 업종단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 또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온도가 달랐던 하루였는데요. 수급과 특징 섹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양대 지수는 통신과 보험 등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업종이 상승했지만 반도체주 약세에 결국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행정부 출범 전인데도 트럼프와 내각에 지명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9% 내리며 2,500선을 겨우 지켜내줬고요. 코스닥은 약보합하면서 6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지수도 하락했는데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제 개인이 양시장 현물을 모두 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관이 코스피 현물을 3천억 원, 코스닥 현물을 500억 원 가까이 담아냈지만 지수가 시세를 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모두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말을 주목하며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AI 챗봇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AI 수익화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의 리레이팅이 시작될 거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조율할 AI 차르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폴라리스 AI가 상한가, 이스트 소프트도 28%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경협 섹터가 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파병해 러우 전장에 참전하는 등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자 트럼프 일기 때 쌓은 관계를 바탕으로 얼어붙은 관계를 깨기 위해 직접적인 접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일신석재가 15%, 현대 엘리베이가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대표주들은 2.7% 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재앙이 될 거라며 유럽의 OEM 사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글로벌 자동차 대표주들이 하락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며 HL만도와 현대위아가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온도를 정한 건 트럼프였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트럼프의 영향력.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측 관세 이어 칩스법 엄포, 삼성은 반도체 사장단 인사 단행입니다. 화요일에는 관세 발언으로 시장을 당황하게 하더니 어제는 반도체법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미국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인사죠. 비맥 라마스와이 어제 반도체법을 겨냥한 X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6일에는 반도체 보조금은 낭비라고 했고요. 어제 새벽에는 진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행정부가 정권 인계 전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이 꽂혔던 한 줄은 바로 26일 게시글 속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수법, 즉 지출 가속화를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인데요. 인텔, 기존 보조금보다 규모가 6억 4천만 달러가량 줄었지만 일단 보조금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TSMC도 확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마이크론을 비롯해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협상 중이지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라마스와이의 재검토 언급에 보조금 수령에 대한 우려가 어제 부각이 됐고요. 물론 트럼프가 칩스법을 아예 폐기하지는 못할 거란 분석도 있지만 시장에 노이즈가 생긴 걸
시장은 자체를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걱정도 더해지며 삼성전자는 3.4%, SK하이닉스는 4.9% 밀렸고요. 두 종목 코스피 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더라면 어제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런 외부 변수 외에도 사장단 인사도 발표했죠. 초점은 반도체 경쟁력 회복으로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전영현 DS 부문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체제로 복귀한다고 밝혔고요. 전영현 부회장, 즉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 부장 또한 함께 겸직을 합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도 교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안정성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쇄신에도 본체는 올드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기대했던 인사 개편은 약발 없는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치스법 이슈에 가려졌습니다. 다시 트럼프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 트럼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짚어본 반도체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걸 두고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남북 경협주가 들썩였고요. 관세에 피해를 받느냐 혹은 관세에 무관하느냐 그 사실 자체는 AI 소프트웨어, 통신, 엔터주들의 상승, 자동차주의 하락으로 이어졌죠. KB증권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시장 변동성과 업종별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요. 당분간 발언과 정책 우려에 증시 흐름이 연동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윤곽이 좀 더 드러나기 전까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찬바람 불면 배당주, 통신 3사 줄줄이 신고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당주라는 증시 격언처럼요. 최근 들어 배당주들이 강합니다. 어제는 은행, 보험, 통신 모두 강했는데요. 배당주가 강한 이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시장 변동성의 로우볼, 즉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업종으로서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늘어 배당 기대치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현재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월 20일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에 나섰는데 이때 포함되지 못한 고배당주들이 편입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고배당 지수 올해 들어 28%나 올랐습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요, 배당주가 국내 증시 주요 주도 테마 중 하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 통신주는요, 안정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통신 3사의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AI 테마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도 탑승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증권은요, 통신사들의 AI 인프라 사업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해당 사업은 올해 전년 대비 25%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도 18%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신영증권은 통신사들의 AI 데이터 사업 성장 가시성은 명확하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더욱 기대되는 배당주, 다만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부각된 롯데그룹, 주가도 맥을 추리지 못하자 그룹의 핵심 자산이자 상징성으로 구분되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롯데케미칼 회사채에 대한 담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회사채 문제로 그룹 전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자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강세를 둔 걸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롯데그룹주 주가 움직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CJ E&M은 콘텐츠 웨이브 주식회사가 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SK스퀘어와 함께 힘을 합쳐 향후 웨이브와 티빙 등의 통합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OTT를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정기장에서 1% 가까이 올랐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도 1.74% 상승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2위죠. 에코프로비엠이 한국거래소의 유가 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엔 이전 상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에코프로비엠이 주주총회에서 이전 상장안을 결의한 지 약 8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 중인 에코프로비엠. 이 소식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없지만 지오린 에너지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주가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정기장에서도 초강세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세와 경기 부진에도 환율 급등 그리고 미국의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느니 금리 동결로 완화적인 기조 속에 숨고르기에 나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동결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의 선택 여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 등이 환율의 주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이 STS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STO 법제화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STO 법제화 미비가 국내 토큰 증권 시장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이 되어온 만큼 정치권의 달라진 분위기에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 시장 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이사회 재편 여부가 쟁점으로 양측은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떤 결정이 도출될지 들려올 소식들도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비롯한 기술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 106선 초반대까지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역외 거래에서 1,39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 오늘장 버팀목이 돼줄 수 있길 기대해보며 모닝브리핑 마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